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긴박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싼 채 서 있습니다. 한 소방대원이 손짓하자 시민들이 하나둘 몰려드는데요. 곧이어 벽에 붙어있는 차량을 조금씩 들어 옮깁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인천 강화도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얼굴 등을 크게 다쳤지만 운전석 부분이 벽에 붙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쉽게 구조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 소방대원이 시민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민 시민들 덕분에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천리안 2비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18분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천리안 2비호. 발사된 지 30여 분 뒤 발사체에서 위성이 분리됐고 이후 지상국과 첫 교신이 이루어지며 발사 성공을 알렸는데요. 앞으로 2, 3주 뒤면 36,030 목표 정지 궤도에 진입하게 되며 궤도에 안착한 다음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이 위성은 정지 궤도에서 환경을 감시하는 세계 최초의 위성인데요. 오는 10월부터 적조와 녹조 등의 해양 환경 정보를,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같은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하게 됩니다. 이날 발사로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은 눈부신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 감독은 오늘 영화 기생충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에 스코세이지 감독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편지의 끝에 그동안 수고했고 쉬라고 했다며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했다고 내용을 일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봉 감독이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장내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감동의 순간이 펼쳐졌는데요. 봉 감독은 편지를 보내준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차기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했다고 보고 두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은 타다 이용자와 소카 사이에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대표는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타다 논란 꽤 오래 이어졌었죠. 불법 콜택시냐, 차량 공유 서비스냐,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불법적인 콜택시냐 아니면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한 렌터카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사실은 타다 서비스를 할 때부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그 예외 규정 11인승 이상이면 임대차 가능하다. 그 규정을 근거로서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콜택스에 가깝지 않느냐. 전화하면 바로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임대차 계획까지 제형 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 확대 해석은 불가능하다면서 두 대표한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들을 거론하면서 무죄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요? 네, 이 관련 법의 처벌 규정 그리고 또 예외 규정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새로 추가된 건데 예외 규정이 그 과정을 보자, 특히 그 입법 취지를 보자라고 하면서요.
차량 공유를 활성화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 도입된 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최초에 영업을 할 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활성 가능하다는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도 처음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서울 택시의 매출도 오히려 타다가 운행을 했음에도 증가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아카데미 사관왕의 주인공 기생충 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봉준호 감독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에게 편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안 밝혔다면서요? 예, 편지를 받은 건 사실인데 개인적인 내용 같은 거는 뭐 말하기 좀 곤란하다, 공개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보니까 뭐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스콜세지 감독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고했고 좀 쉬라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그 쉬는 것도 조금만 쉬라고 그랬답니다. 조금만 쉬고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 예. 그러니까 쉬라 소리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콜세지 감독 아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스콜세지 감독을 영화 팬인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국민들도 많았어요, 사실은. 요번에 오히려 봉준호 감독이 이 수상식에서 스콜세지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스콜세지 감독에 대해서 알게 됐죠. 예. 그분의 유명한 어록도 이제 소개가 됐고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콜세지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아마 봉준호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록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좌우명처럼 이렇게 다이어리에 써놓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그 편지에 답장을 보냈을지 이거 하나 하고 차기작에 대한 언급도 이 자리에서 있었잖아요. 네, 차기작이 아마 스코세지 감독에 대한 답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까요? 차기작 2개 이미 준비 중이라고 해요. 하나는 한국어 영화고 하나는 외국어 영화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을 배경으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저는 요 몇 줄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벌써 기대가 두근두근 되는데 근데 쉬긴 쉬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오스카 캠페인에 600여 차례 방송 출연,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지금 번아웃 상태고요. 이미 옥자 마치고 힘들었는데 기생충 빨리 찍고 싶어서 찍었는데 오스카까지 거머쥐는 대장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스코세지 감독이 오래 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조만간 차기작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집니다. 네. 예, 차기작.